똥내. 아침에 일어나는데 가족들이 욕하면 당신은 피한다고요? 회의 때만 되면 사람들이 당신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다고요? 양치질을 열심히 했는데도 당신의 입냄새가 흡사 지옥과 같다고요? 해결책을 드립니다. 규칙적인 구강 청결, 담배와 커피 끊으시고요.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끝. 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도 끊임없이 변기형 스프레이를 입으로 뿜어대는 여러분들에게 냄새의 원인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입냄새가 심한 이유 탑 5입니다. 입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침입니다. 여러분이 꽤 더럽다고 생각하고들 있는 침이 있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닌 침이 없어서 나는 것이죠. 이 침은 음식을 부드럽게 하여 소화도 돕고 치아 표면에 찌꺼기를 씻어내며 산소를 공급해주기도 하고 특히 박테리아의 과도한 증식을 막아줍니다. 근데 이 침이 혀에서 분비량이 적어져 입이 마르는 느낌이 드는 상태를 구강건조증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구강건조증이 생기면 혀에 백태나 설태가 끼기 시작하고 세균의 대사가 활발해져 입냄새가 아주 오지게 심해집니다. 또한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지는 연하곤란, 삼킴곤란 증상이 나와 위장장애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이 증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보통은 호르몬 변화와 임신, 수유 중에 탈수 증상으로 인해 겪기가 쉽다고 하며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입이 마르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증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충치, 치아부식 등 근본적인 입안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지나치게 건조해지면 발음이 어눌해지며 미각을 상실하게 되기도 하고 게다가 구강 내 점막에 상처가 나기도 쉬워 감염 및 염증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구강건조증을 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카페인 섭취와 흡연을 자제하고 소량의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두는 것입니다.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특히 규칙적으로 구강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죠. 또 무설탕 껌을 씹으면 적당한 당분으로 인한 침샘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구강세정제로 가글 하여 입안의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입니다. 우리의 코와 목은 점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코에서 끊임없이 분비되는 점액, 즉 콧물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비염, 축농증 등으로 인해 점도가 진해지면 바로 후비루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이 후비루 증후군은 보통 콧물 등의 분비물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끈적거리며 목 뒤로 넘어가 기관지로 흘러들어 기침을 유발하면서 입냄새가 오지게 심하게 나는 현상입니다. 부비동염도 마찬가지죠. 물론 목 근육에 이상이 있거나 삼킴곤란이 생긴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데 보통 이 후비루 증후군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고 괴롭지만 어차피 치료해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코 안에 세척해서 고름을 빼낸다고 하면 순간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완전한 치료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약물 처방을 받던지 코 구조 자체의 문제 때문이면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후비루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를 만지거나 자극하지 말고 주변 환경의 습도를 적당히 유지시켜야 하며 역시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편도결석입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목 쪽에 이물감이 끼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손가락으로 혹은 양치질하다가 입에서 누런색을 띤 쌀알 크기의 작은 덩어리가 나왔다면 그것은 편도결석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편도결석은 편도선에 있는 작은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들이 뭉쳐서 생긴 덩어리입니다. 주로 아 소리 낼 때 보이는 구개편도, 입안의 양옆에 위치한 인두편도, 편도 윗부분에 있는 외버브선, 드물게 혀뿌리 부분에 위치한 설편도에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의 크기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문제는 이 녀석의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오지게 썩은 내가 난다는 것이고 이게 입냄새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편도결석이 생기죠. 이 편도결석은 도구를 사용하여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생성이 되지만 이쑤시개와 손가락 등으로 본인이 직접 제거하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 상처에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제거하거나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낫습니다. 너무 자주 생겨서 고민이 되신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추천한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거나 평상시에 구강위생에 신경을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양치질을 자주 하고 역시 수분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고요. 더불어 혀의 설태와 박테를 혀 클리너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도 편도결석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빨과 잇몸입니다. 입냄새는 이빨과 잇몸 문제도 있는데 잇몸염증, 충치, 치석, 그리고 플라그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잇몸염증,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피와 고름이 나기 때문에 구취가 발생합니다. 충치가 생기면 치아의 구멍에 음식물이 끼기 쉬운데 이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으면 썩게 되어서 입냄새가 나게 되죠. 치석은 입냄새뿐 아니라 누런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치석은 양치질로 제거되지 못한 음식물의 미세한 찌꺼기나 세균이 죽으면서 침과 섞여 눈으로 확인이 힘든 치아의 뒷면에부터 석회화된 상태라 쉽게 떨어지지 않으니 치과에서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플라그, 입안에 세균이 증식하여 만들어진 플라그는 입냄새뿐 아니라 충치도 유발하며 구강 건조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와 같은 것들은 지시를 포함한 규칙적인 양치 습관 그리고 주기적인 치과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으로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으니 시간을 내어 꼭 받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마지막 5번째는 건강입니다. 입냄새의 일부분은 코와 입이 아닌 위장장애, 당뇨 등의 전신질환 때문에 생깁니다. 위염 같은 경우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만드는데 그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면서 냄새를 유발합니다. 장염 역시 장내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가스가 혈액에 흡수되면서 폐에서 산소를 교환할 때 그 가스가 이산화탄소와 섞여 나와 입에서 악취를 발사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포도당 대신 지방을 분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발생되는 케톤이라는 물질이 혈액에 녹아 폐를 통해 악취를 냅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중 요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암모니아가 많아지고 그 암모니아가 혈액에 녹아있다가 폐를 통해 입냄새를 유발하고요. 재밌는 것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할 때도 문제입니다. 공복이 너무 길어지고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몸이 지방을 분해하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케톤이 발생하여 냄새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의 입냄새가 심한 이유 탑5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5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앞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규칙적인 구강 청결 관리, 술, 담배 끊기, 특히 물 자주 마시기만 하면 근본적으로 대부분 없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별로였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